토트넘이 끝내 프리미어리그 생존에 성공했지만 안도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가까스로 1대 0 승리를 거두며 시즌을 17위로 마무리한 순간 곧바로 거센 책임 공방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웨스트햄은 리즈를 상대로 무려 4골을 몰아치고도 결국 강등이라는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1978년 이후 무려 47년 만에 찾아왔던 강등 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잔류 확정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영국 축구계 전체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에는 토트넘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구단 의료 체계를 문제 삼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거대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메디슨을 향해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시즌 내내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부족한 자기 관리 문제는 외면한 채 이제 와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반응이 쏟아진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조용히 있는데 왜 메디슨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반박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손흥민, 손흥민의 이름까지 언급되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메디슨은 경기 직후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 팀의 부상 문제는 다른 어떤 클럽보다 심각하다며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심 선수들의 공백이 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만약 나와 쿨루셉스키 그리고 쿠두스가 정상적으로 뛰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잔류를 확정한 바로 그날 현역 선수가 직접 구단 의료 시스템을 겨냥한 셈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메디슨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훨씬 커졌습니다. 사실 이번 폭발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즌 내내 누적됐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심각한 부상 악재에 시달렸습니다. 데얀 쿨루셉스키, 라두 드라구신, 샤비 시몬스까지 무려 3명이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 봐도 1군 선수들의 부상 결장 기간이 두 번째로 많았던 팀이 바로 토트넘이었습니다. 현재 부상자 명단 역시 충격적입니다. 샤비 시몬스를 포함해 도미닉 솔란케, 윌슨 오도베르, 모하메드 쿠두스, 크리스티안 로메로, 굴리엘모 비카리오까지 핵심 자원들이 줄줄이 이탈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전력 운영 자체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만든 장면은 샤비 시몬스 부상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4월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 그는 후반도 중 무릎을 다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들것 위에 올렸던 선수를 다시 내려세운 뒤 단순 쿨링 스프레이만 사용하고 재투입을 시도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나온 믿기 어려운 대응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즉각 야유가 터져나왔고 해당 장면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팬들은 도대체 선수보호 개념이 존재하긴 하느냐라며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토트넘 의료 시스템을 향한 의심은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거대한 책임론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출신 방송인 제이미 오하라는 이번 사태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십자인대가 손상된 선수에게 쿨링 스프레이만 뿌린 장면은 역사상 최악 수준의 대응이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ACL 파열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다시 전력 질주시키다니 이건 이미 끝난 문제다. 전원 경질해야 한다라며 거친 분노까지 드러냈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샤비 시몬스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공식 발표됐고 복귀 예상 시점은 2027년으로 잡혔습니다. 그 결과 그는 2026 월드컵에서도 네덜란드 대표팀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됐습니다.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동시에 토트넘 의료 시스템을 향한 비난 역시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 문제와 동시에 또 다른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토트넘 허스퍼 스테디엄, 토트넘 헥스퍼 스타디움의 구조 자체가 선수들의 부상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핵심은 이른바 접이식 피치 시스템이었습니다. 토트넘 홈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다목적 경기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연잔디 구역 전체가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지하 공간으로 내려갔다가 경기가 열릴 때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25분에서 60분 사이에 완료됩니다. 축구 일정이 없는 날에는 NFL 경기나 대형 콘서트를 위해 인조 표면이 사용됩니다. 겉으로 보면 혁신적인 기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로 그 구조가 선수들의 무릎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접이식 시스템 특성상 토양층을 깊게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천연잔디 경기장은 두꺼운 흙층 덕분에 선수들이 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회전할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하지만 접이식 피치는 상황이 다릅니다. 얇은 토양 아래에 단단한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발이 잔디에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돌아가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 관절로 전달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관절 아래 불과 몇 센티미터 지점에 딱딱한 기반 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위험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가운데 18팀은 천연잔디와 섬유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피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접이식 구조의 특성 때문에 훨씬 얇은 카펫 형태의 잔디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무게를 더한 사례가 바로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역시 동일한 형태의 접이식 피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 베르나베우와 훈련장에서만 무려 7건의 ACL 파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6건은 베르나베우 혹은 동일 구조를 가진 훈련시설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본 영국 팬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 모두 접이식 경기장을 도입한 뒤 부상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스널 FC. 아스널은 이번 시즌 무려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32명이 장기 부상이었음에도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까지 성공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이 경기장인지 의료진인지 혹은 선수관리 체계 전체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차가운 반응도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상을 이유로 성적 부진을 설명하는 건 결국 토트넘 특유의 패배주의적 사고라는 비판입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론 역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쟁 속에서도 팬들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손흥민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지금 영국 축구계는 이 질문 하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9년새 접이식 스타디움이 개장한 이후에도 거의 쉬지 않은 채 팀의 중심 역할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의료진 논란과 경기장 구조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면서 오히려 그의 내구성과 자기 관리 능력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팬들이 놀라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도 아시안컵까지 병행하며 장기간 전력 이탈 없이 꾸준히 경기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력 역시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선수였다라는 평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2024 시즌입니다. 아시안컵 일정까지 모두 소화했음에도 단 한 차례의 부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긴 선수 생활 동안에도 단 한 시즌을 제외하면 결장 기간이 10경기 이상 이어진 적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도 함께 언급됩니다. 해리 케인 역시 토트넘 시절 꾸준한 출전 기록을 유지했던 선수였습니다. 팬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의료진만의 문제였다면, 정말 경기장 자체가 원인이었다면 왜 손흥민과 케인은 멀쩡했던 것인가 라는 반문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팬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당장 손흥민에게 물어봐라. 접이식 경기장에서 무려 6년 동안 뛰면서도 큰 부상 없이 버텨낸 선수. 같은 의료진 아래 있었고 같은 구장을 사용했으며 동일한 환경에서 시즌을 치렀던 선수.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팬들이 지목한 단 하나의 차이는 결국 자기관리였습니다. 손흥민의 생활 방식은 이미 영국 축구계 안에서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아버지 애선 우응정 손흥정에게 배운 철저한 훈련 철학, 축구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는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절제된 생활 습관까지. 이런 요소들이 모두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 스트레스를 취미생활이나 외부 활동으로 해소하려 할 때 손흥민은 오히려 축구 자체에 더욱 집중하는 방식으로 컨디션을 유지해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정신적 안정감이 신체 회복 능력과 깊게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체력 관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통제하는 능력. 영국 현지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손흥민이 오랫동안 정상급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손흥민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논쟁에 불씨를 던졌고 전세계 팬들이 의료진과 경기장 문제를 두고 거세게 충돌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팬들은 바로 그 침묵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태도야말로 이미 하나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탓하지 않았고 의료진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불평 대신 묵묵히 그라운드를 뛰어왔습니다. 만약 언젠가 손흥민이 직접 입을 연다면 그 한마디는 지금 이어지는 모든 논쟁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료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이식 경기장 역시 분명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결국 손흥민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토트넘 논란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 시스템일까요? 경기장 구조일까요? 아니면 선수 개인의 자기 관리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끝까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